구실 이야기 171회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금융재산과 관련된 영상이지만 참고로 3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각 은행, 증권사마다 찾아가서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하니까 간 김에 10년치 거래 내역을 받아와야 합니다. 세무사들마다 엑셀로 받을 수 있냐 없냐, 사망신고를 하면 엑셀 발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최소한 제 경험상은 사망신고 여부라든가 엑셀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정해진 것은 없고, 피상속인이 그 금융기관의 VIP인지 VIP 아니더라도 각 지점장 재량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영업점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젠 종이로 거래원장을 받아도 엑셀로 변환해서 작업하니까 굳이 엑셀을 고객에게 요청하지는 않는데, 경험이 적을 땐 죽어도 엑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이때에는 엑셀 안 된다는 고객은 드물긴 했습니다. 거래 내역 관련해서는 잔고증명서에 있는 계좌만 거래 내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내에 사용한 모든 계좌의 거래 원장이 필요합니다. 즉, 사망일 현재 폐쇄된 계좌도 원장이 필요해요. 모두 받아와야 한다는 점 안내하세요.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일반 상속세 컨텐츠 영상에도 있는 내용인데,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가 막히니까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의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 대표 1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한 번에 모아도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 과세가 될 상속재산은 잔고증명서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엔 어떻게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1인에게 재산을 모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전 재산을 신고 내용에 맞게 실제대로 잘 나눠 갖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끝으로 어렵지만 차명계좌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하거나 전단체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가 많은 경우 가족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거래 흐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한 것은 차명계좌 안에 해당 명의자 자금이 섞이지 않은 채로 온전히 계좌 개설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차명계좌 안에 해당 명의자의 고유 자금과 피상속인 자금이 섞인 채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1, 2천만 원 정도면 고민이 없겠지만 잔고가 10억, 20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명의자 고유 자금을 거래 내역 통해서 발라내야 하는데, 차명계좌의 잔고를 쪼개서 명의자 고유 자금으로 주장할 부분 외의 금액을 피상속인 자금으로 모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원칙에는 맞겠지만 조사의 방향이 명쾌해집니다. 첫째, 차명계좌에서 해당 명의자 고유자금으로 주장한 근거를 집요하게 파괴될 거고, 둘째, 시인하지 않은 다른 차명계좌가 있지는 않은지 가족 전체 계좌를 뒤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로 고생일 게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함부로 묻어두고 가자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내부 가족의 사정, 거래의 흐름, 자금의 규모 등 사실관계가 너무도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신고할 때 자진해서 신고할 거냐, 묻어두고 조사 때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좋다는 마인드로 갈 것이냐 등을 상속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고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역시 차명계좌 분석에 대해서는 향후 거래내역 분석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